이제 2살이 넘고 이럴 때 우리 다 출가하러 가는데 너도 갈래? 그래서 나도 간다고 그렇게 다 의견을 묻고 오게 됐다고. 옛날에는 방을 바르면 그 초배를 다 신문으로 붙였거든요. 한글 전용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한문은 쓰지 않고 한글 전용으로 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불교에 출가하는 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계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를 통해서 스님의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성철 근스님께 화두를 타러 가자고. 화두를 타러 가면 3000배 절을 꼭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그러니까 가을, 겨울 초입이죠. 뭐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그 성남사 대웅전에서 3000배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쭉 3000배를 하는데 1시, 2시에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 성남사는 울산 앞바다의 바람이 그쪽 성남사 가지산 골짜기로 와서 가지산 정면을 치고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은 그 장독대를 돌로 눌러놔야 돼요. 안 그러면 장독대가 홀홀 다 벗겨져서 간혹 잘못하면 그 돌이 굴러가서 다른 장독대를 그 깨뜨릴 만큼 그만큼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한 2000배, 2500배 하니까 2시가 넘었고 3시가 될 때 그 험악하던 바람이 싹 고요해져요. 그래서 제가 거친 바람은 한밤중에 와서 2시, 3시면은 다시 조용해지는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 법화경에 보면 궁자의 비유가 노상 배우고 알았거든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서 타향을 타면서 고생하다가 만년에 이제 다시 부모님을 찾아서 정말 그 가계를 잇는. 그래서 그날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내가 하나의 궁자였구나. 정말 그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출가해가지고 인천 스님을 만나서 정말 원하는 대로 다 허락을 해주셔서 했고 다시 출가를 해서 원래 있던 성남사에 와가지고 그 거친 바람을 밤새 혼자 묵묵히 지나고 새벽녘이 돼서 일체가 고요해진 거예요. 정말 고요해지니까 3시가 돼서 스님이 도량석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한이로웠어요. 그동안 학교 가고 뭐 그냥 그 세속을 해줬고 다니고 그 출가를 하는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 바람과 그 고요함 속에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이제 우리 바로 아침 공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밝은 불이 아니고 겨우 등불 그때 켜놓고 공양을 하는데 그 바로물에 내 모습이 다 비친 거예요. 정말 제가 하나의 문제아였어요. 그때는 본가기가 그냥 스님 노릇하다 또 나가서 제가자로 있다가 또 스님이 돼갖고 정말 신문에 안 나서 다행이지 그 꼴을 우리 형제와 스승 몇 분과 은사 스님이 다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가서 그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10년 세월이 그대로 옛날 14살 때 성남사에 와서 살던 그대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불교의 수연불변이 있거든요. 법신자리는 불변의 자리, 진리는 불변의 자리. 그렇지만 그 법신 진리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다 중생이 원하고 필요로 하면 모습을 바꾸어서 다 가서 맞이해 주는 게 수연의 경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근본 자리는 정말 14살 때나 그 전이나 뭐 대학을 졸업하고 온 때나 그대로였구나.
그리고 나는 세상을 배우고 다시 제자리에 왔구나. 그래서 그 3000배를 하고 아침에 바로의 내 모습을 본 그때 그 환희심이 지금까지 저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성철 스님을 뵙고 화두를 타고 오늘까지 이렇게 정진을 하고 있네요. 네. 다시 제가 강원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복령사의 중강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또 3년 세월이 지나고 거기서 남을 가르치면서 또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남의 스승이 되는 건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제 유학 갈 3년을 제가 때를 기다렸죠. 유학을 가려고. 그럼 이제 불교학자로서 유학을 어디로 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영국이나 미국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불교학을 하려면 일본이 제일 1차로 그럼 일본으로 가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리쇼라고 해서 법화종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안내해 주신, 소개해 주신 분이 이제 거기 계셨고, 제일 제가 유학 갈 때 제일 안내자가 되셨던 분은 인한 큰 스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유학할 때도 이제 가끔씩 오시고. 어느 날 일어를 막 공부하고 있는데, 일본어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대로 막 일본어를 대충 하니까 그분이 인한 스님이셨어요. 지금 경국사에 계시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일본 교수님한테 나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일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전화로 테스트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유학을 가려니까 사실 항상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고 또 길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도 그러고 우리 학인심들께도 그럽니다. 정말 길이 보이지 않을 땐 기도를 하라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으니까 어디가 얻어올 수도 없고 또 미지의 세계에 어떻게 할 거 없을 땐 부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한 3년 복령사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석담 스님, 도반 스님이 무슨 다른 일로 왔다가 거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인한 스님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냐 리쇼 대학의 불교학과에 가서 2년 노력해서 거기서 석사, 하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불교학을 전문으로 하는 건 이제 일본 가서부터예요. 강원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무엇을 내가 전공으로 잡을까 할 때 하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불변 수연의 이야기도 하엄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엄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80년도에 일본을 건너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엄을 제 전공으로 잡은 거죠. 그 석사학위는 십회양품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보살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회양 정신으로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나니까 그 리쇼 대학이 법화 전공이에요. 하엄을 하기에는 그 전공자가 계시지 않아요. 그때 이토 선생님은 계셨는데 그분은 뭐 티베 산스크리트 전공으로 하엄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가마다 시게오 선생님이 동경대학에 계신 하엄의 대가신데 그분이 고마자와 저희 한국에서는 구택대학이라 하는 고마자와의 그 초빙 교수로 계셨어요. 동경대학을 정년 퇴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저희 직접 지도해 주신 요시즈 선생님이 하엄학자셔요. 그분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고마자와에 계셨어요. 그래서 고마자와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고마자로 옮겼죠. 일본 사회에서는 다른 스승 밑에 있다가 박사학위로 옮기면 그는 공부 끝나는 거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 전통을 모르니까 하엄 학자들이 있는 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세상은 점점 미묘해요. 석사 학교를 바꿔놓으니까 석사 논문 심사하는 날하고 고마자 시험 치는 날이 같은 날로 돼버린 거예요. 이 심사에 나가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고 이 입학 시험을 안 치면 입학이 안 돼.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걸릴까요? 할 수 없어서 우리 석사 리쇼 교수님들께 사실은 제가 하엄학을 따라서 지금 고마자로 원서를 냈는데 그분들은 리쇼에 남아서 하엄하라고 참 많이 권하셨죠. 근데 제가 딱 결정을 하고서는 원서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전 인생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땐 정면 통과를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험이 같은 날이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스승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후 3시까지 너를 기다릴 테니 빨리 거기 입학시험을 치고 거기서 고마자와해서 리쇼 고마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기다리겠다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그 고마자의 박사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 고마자는 선종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위산대원선사 그 위산경책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강원에서 다 배웁니다. 그 치문의 첫 페이지에 있거든요. 위산경책에 나오고 그것을 번역을 하라고 번역을 하면서 뜻을 설명하래요. 10분에 다 썼어요. 저는 강원에서 다 외우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 1시간도 안 걸리고 다 쓰고.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보살 수행기 보살기가 뭐 시패양품을 썼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잘 썼겠죠. 그래놓고 이제 저는 친구가 차를 대기하고 기다려갖고 이제 석사 논문 심사하러 왔어요. 내가 그 시험을 치고 가니까 석사 논문 심사 3분이 담배 피우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가는 학생을 기다리면서 그래 박사 논문은 입학시험 잘 했냐 그래서 잘 썼습니다. 그 외우던 거를 번역을 해서 썼으니까 잘 했죠. 그래서 정말 학운이 있다 나는. 막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그 번역하는 시간 걸려서 3시까지 여기 못 가면 2가지가 다 엉망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잘 그걸 넘기고 저녁에 오늘이 무슨 날이야 보니까 은사심 생신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보살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또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밤늦게 이제 전화 한 통화를 겨우 하고 그래 합격이 됐어요. 정말 그건 어려운 과정인데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엄학을 고마자와에서 정말 재밌게 했죠.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90년 가을에 잠시 은사심 일 때문에 왔어요. 학기 중에 절에 일이 있어서 그 덕현 스님이 승가대학의 도반을 만나러 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 서울 구경하러. 그래서 그럼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도반 만나러 가고 난 할 일이 없으니까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 개운사 문인에 그 개운사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도반 만나다 또 다시 와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에 올 거니까 학장스님이나 만나보면 어떠냐고 또 기뜸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혜성 큰 스님이 학장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도 좋겠다. 그러고서는 제가 거기 학장실을 찾아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까 어서 온 학인이냐 이러셔서 일본 유학하고 내년에 온다 소리다 하기가 싫어서 인천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두커니 앉아 있었는데 뭘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셔서 뭘 하시냐고 내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나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내년에 강의할 강사들
지금 저기 확정 짓고 있다고 그 말을 하셔요. 그 순간에 내가 스님 저도 내년에 오는데 저도 강의 한 과목 주세요. 내가 불쑥 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그 말을 왜 했는지 너무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하시던 걸 확 돌아다 보더니 종이하고 연필을 주면서 뭐뭐 강의할 수 있는지 써보래요. 그래서 제가 쭉 썼어요. 하엄이고 거기가 이제 저기 그 철학 전공이니까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다 썼고 뭐 불교학 썼고 주르륵 그러니까 8가지를 제가 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걸 딱 보시면서 그 혜성 스님이 그럼 하엄하고 동양 철학을 와서 강의할 수 있느냐요? 아, 할 수 있지요. 제가 잘합니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해주 스님이 하엄하다 동대로 가셔서 자리가 비었어요. 하엄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거의 확정이 돼서 하엄하고 동양 철학을 승가돼요. 그러니까는 귀국하기 전에 이제 언지를 받았죠. 그럼 내년에 나와서 하엄하고 동양 철학을 강의하라. 그러니까 91년 봄에 학교에 취직하고 강의 나가면서 스님들 수행관, 거기 이제 수행관, 그러니까 기숙사 사감 자리가 비어서 비고 보타사 주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91년에 바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스님들의 수행 공간, 수행관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안암동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수행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행관을 짓기 시작했어요. 94년에. 지금도 안암학사에 가면 6층 건물이 있거든요. 시작해놓고 보니까 그 일이 집을 짓는다는 게 너무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 허락을 받아갖고. 그러는 와중에 그 94년 종단 일이 터지니까 돈을 대주던 분이 아무도 돈을 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그때 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불교 방송에서 갑자기 저한테 경전 개설을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녹음해갖고 나가는 건데, 방송이 생전나 불러내지 않은 그 큰 스님들이 하시던 방송을 왜 날 보고 하라 할까? 이거는 부처님이 나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엄경 10지품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데모가 일어나갖고 학인심들이 다 잡혀갔어요. 경찰에. 하면서 학인심들이 다 잡혀가서 구치소에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마침 강의가 없어서 그거를 3일 밤을 새워갖고 10지품을 교재를 해서 4개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에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내놓고 홍보는 못하지만 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학인심들은 수행관을 짓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그 다음 해에 설날이 다가왔을 때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근데 건설회사에서 그 직원들 줄 돈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또 방송하면서 학인심들 수행관을 지니까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통장을 보니까 다 하니까 거의 8천이 들어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전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불자가 제일 조금 넣어주신 분이 2,000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1억을 넣으신 분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회사 부도를 막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수행관만 지어주면 제가 제 개인 소원은 일생을 안 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절박했어요. 근데 이제 무사히 그 건물을 건설했고, 그러다 이제 김포학사로 2000년도에 이사 가면서 또 이제 같이 가서 2년간 수행관장을 더 했습니다. 네. 저희가 2000년도에 김포에 가면서 제 개인 사찰을 99년에 저 홍은동에 산비탈에 세웠었어요.
제가 이 미래를 불교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동네에서 그래서 알게 된 것이 그때 막 방과후 교실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800 몇 개 방과후 할 때 금장사 보리방과후 교실이 유일하다고 그럴 정도로 저희가 정보가 늦어갖고. 그래서 그때 97학번, 저희 승가의 97학번이 다니면서 비구니 스님들 인터뷰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은 연구소를 세워서 이것을 지속시켜 가야 되겠다. 이 금륜사는 뭐 내가 만들려고 해서 할 수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엄청난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해보자. 참 처음엔 겁이 많이 났습니다. 엄청난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됐어요.